안녕하세요. 데스런리문 윤현영입니다. 자, 오늘은 유연성이랑 가동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 이거 진짜 운동하는 사람한테는 너무 중요한 이야기고, 아직도 이 차이를 몰라가지고 트레이닝의 효과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운동을 할 때 자세가 잘 나오기 위해서 유연성이 중요한 거는 아는데, 유연성을 늘리기 위해서 스트레칭을 많이 한다고 해가지고 자세가 다 좋게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부상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유연성은 중요하긴 한데, 진짜 우리가 자세를 좋게 만들거나 또는 부상의 예방을 하기 위해서 어떤 유연성이 필요한 건지 오늘 한번 알아볼게요. 자, 일단 우리가 많이 하고 있는 푸시업 자세 같은 경우에는 유연성이 많이 필요하죠. 그런데 어떤 유연성이 필요하냐면 손목, 그리고 팔꿈치, 그리고 어깨, 그리고 보이진 않지만 날개뼈의 유연성, 이렇게 많은 관절들의 유연성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 유연성이 부족한 사람들은 자세가 이렇게 좋지 않겠죠. 지금 대가리 박는 거 아니거든요. 지금 이 머리가 앞쪽으로 빠지면서 이마가 거의 바닥까지 오는 이런 자세를 만들거나 또는 어깨를 굳게 만들면서 이거 보상작용이라고 해요. 유연성이 어디가 안 나왔을 때 대신해서 그 관절들, 다른 관절들을 많이 쓰게 하는 거를 이제 보상작용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보상작용이 많이 나올 때는 바로 부상의 위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근데 그래서 우리가 이 푸시업 자세가 안 나왔을 때 유연성 운동을 많이 하죠. 예를 들어서 어깨 스트레칭 운동을 많이 하거나 또는 손목 스트레칭과 같이 이렇게 근육을 늘려주는 스트레칭을 많이 하는데, 이 스트레칭을 한다고 해가지고 다 이 자세가 잘 나오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거는 우리 영상 뒤편에 우리 초반에 이런 내용들을 좀 이해를 하시고 나서 제가 하는 방법들을 알려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한번 봐주세요. 턱걸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턱걸이 매달렸을 때 우리가 팔을 이렇게 위로 드는 어깨 굴곡이라는 유연성이 필요한데, 만약에 어깨 굴곡이 잘 나오면 몸통을 이렇게 일자로 만들 수 있어요. 자, 잘 안 보일 수도 있으니까 제가 이쪽에서 할게요. 자, 근데 만약에 어깨 유연성이 잘 나오지 않는다면 팔은 일자로 떨어져 있긴 한데 대신해서 허리가 이렇게 젖혀지게 돼요, 허리가. 그러면서 어깨는 다 유연하게 펴진 것 같지만 실제로는 허리가 그 보상작용을 하면서 운동 효과는 어깨 쪽에 많이 나타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오히려 이렇게 척추 기립근이라든지 허리 근육에 힘이 많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듯이 유연성이 만약에 좋지 않게 되면 여러분들이 운동을 할 때 자세가 망가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오늘의 주제, 유연성이 다가 아니다. 꼭 스트레칭을 계속해서 운동 자세가 좋아지거나 부상의 효과가 무조건 있는 것은 아니다 라는 이 주제로 이야기를 할 때 가동성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돼요. 이 유연성과 가동성이라는 말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건데, 유연하다, 우리가 그냥 유연하다고 하면은 막연하게 뭔가 근육이 잘 늘어나고 뭔가 잘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유연하다라고 하는 정확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동성이라는 것에 의미가 있고 유연성과 가동성의 차이점을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가 훈련 방법에 적용을 하면서 실제로 부상 예방이라든지 운동 자세가 좋게 나올 수 있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일단 유연성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이 지금 두 가지의 그림을 가지고 왔는데 어깨 관절의 굴곡이라는 유연성을 지금 테스트를 한 거예요. 제가 지금 뒤에서 이렇게 팔을 잡아 당겼거든요. 근데 어깨가 최대한 갈 수 있는 범위까지 늘어난 거예요. 이게 바로 유연성이에요. 보조를 받거나 또는 수동적으로 내 관절이 얼마만큼 많이 늘어나는지, 그래서 얼마나 많이 늘어나는가가 유연성의 의미고요. 반대로 이거는 조성주 선생님이 어깨를 직접적으로 능동적으로 올린 거예요. 이거는 얼마나 많이보다는 얼만큼 잘 움직였고 그리고 얼만큼 능동적으로 움직였냐에 대한 의미입니다. 자, 유연성은 반면에 수동적이겠죠. 수동적이다 보니까 내 스스로 이 관절을 움직일 때 조절이라든지 또는 근력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능동적인 자세보다는 많이 늘어날 수 있는 거예요. 반면에 가동성은 근육을 또 조절을 해야 되고요. 근력이라든지 여러 관절 주변에 있는 근육들이 상호작용하면서 협응을 잘해야 되기 때문에 협응력까지 필요하다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면 유연성이 좋다고 해가지고 가동성이 좋은 건 아니겠죠. 대신에 가동성도 좋고 유연성도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가동성이 잘 나오려면 유연성이 잘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유연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많이 하고 있는 스트레칭, 그러니까 근육을 늘린다고 생각을 하면은 좀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많이 하고 있는 스트레칭,
그리고 가동성이라고 하는 것은 근육을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근력이라든지 컨트롤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조합이 된 상태에서 움직이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조금 더 운동 개념에 가깝습니다. 운동 개념에 가까워요.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가동성과 유연성을 어떻게 좀 차별화돼가지고 어떻게 트레이닝 할까? 요거를 한번 봐볼게요. 자, 한 가지 예를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가 어깨 관절의 굴곡이라고 하는 자세는요, 팔을 이렇게 드는 자세를 이야기를 하죠. 팔을 위로 들어 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신전이라고 하고 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반대쪽으로 올린 팔을 내리고 그리고 몸쪽 뒤쪽으로 팔을 뒤로 이동시키는 것을 신전이라고 하는데요. 굴곡이라고 하는 이 움직임은 앞에 나와 있듯이 가슴, 그리고 어깨 전면, 이두 근육이 이 어깨의 굴곡이라는 움직임을 해내고요. 그리고 신전이라고 하는 것은 뒤에 있는 근육, 광배근이라든지 삼두근, 그리고 후면 삼각근 이런 근육들이 이 움직임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쉽게 생각을 해서 굴곡이 잘 안 된다.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죠. 이 근육들의 힘이 너무 약해서 팔을 못 들어 올리거나 또는 굴곡이라고 하는 움직임의 반대의 움직임인 신전이라고 하는 이 근육이 방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냥 방해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럼 왜 방해가 되어 있느냐? 너무 근육의 길이가 짧아져 있거나 또는 뒤에 근육이 너무 우세해 버려서 앞에 있는 근육이 잘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팔을 들어 올리는 굴곡을 잘하기 위해서는 뒤에 있는 근육들, 여기 광배근이나 후면 삼각근과 같은 근육이 잘 스트레칭 되어서 유연성을 확보를 해야겠죠. 유연성. 자, 이거는 스트레칭이에요. 지금 영상에서 보듯이 광배근의 스트레칭을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광배근에 있는 근육을 늘리게 되면은 굴곡이라고 하는 동작이 잘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서 유연성을 늘렸어요. 그러면 여기서 바로 운동을 시작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냥 단지 근육의 길이만 늘어난 거죠. 능동적인 움직임을 통해서 이 근육이 늘어난 범위에서 힘을 쓸 수 있는 그런 훈련들이 필요하거든요. 이 영상에서 지금 나오는 것처럼 내가 팔을 직접적으로 힘을 가해서 들어 올리는 이런 훈련들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가동성이죠. 가동성. 그래서 지금 두 가지의 훈련의 조합이 유연성 트레이닝을 하고 그 다음에 가동성 트레이닝을 한 거다. 이런 순서를 지켜주면서 여러분들이 스트레칭을 한 다음에 운동으로 그렇게 들어가셔야 실제로 우리가 원하는 부상 예방이라든지 운동 자세가 제대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냥 근육을 늘리는 스트레칭을 자꾸 계속 하기보다는 근육이 어느 정도 늘어났다면 그 근육이 늘어난 범위가 진짜 나의 관절의 움직이는 범위라고 머릿속에서 계속 인식시켜줄 수 있게 계속 스스로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운동들이 주가 돼야 된다는 게 오늘 이 영상의 결론입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